홍진에 묻힌 분내. 홍진 그러면 불다 홍자에다가 먼지 티끌진이거든. 옛날에 이제 마차라든지 말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 먼지가 일어나는데 그때 그 먼지를 홍진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홍진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 즉 속세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많이 썼어. 인해생이 어떠한고라고 지금 묻고 있네. 그런데 이걸 고려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요 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보느냐면 인해생애가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거지. 근데 왜 물었지? 옛사람 풍류를, 이 풍류 그러면 멋있게 노는 것을 갖다가 풍류라 그러지. 미칠까 못 미칠까. 여기서 이제 미치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아마 도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멋있게 살았던 그러한 모습에 도달했느냐? 뭐가? 인해생애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 그러면 조선시대 이제 글 속에서 보면 고인이라고 해서 옛고자 사람인자로 많이 나타나.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사람 중에서 어떤 본받을 만한 사람, 이걸 얘기할 때 많이 썼거든.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비교를 한 거지. 뭐를? 인해생애와 그 옛사람 풍류를 비교한 거야. 그런데 이러한 비교 속에는 어떤 그 심리가 담겨져 있느냐면 같다라는 심리가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의 물음은 확인하는 거야. 뭘 확인해? 자기의 삶과 옛사람이 풍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 그런데 이 옛날 사람이 어떤 그 멋있게 놀았던 것과 자기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면 자기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갖다가 드러냈다라고 이해도 될 것 같아. 천지간, 즉 이 세상, 인간 세상 같은 걸 말하는 거겠지.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이 날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에 리을이 붙어 있는 건데 옛날 그 조선시대 그 글들에 보면 인칭 대명사에다 리을을 붙여서 많이 썼더라고. 이 하건만은 그랬을 때 이거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고 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많다라고 하는 뜻으로 외워야지. 옛날에 이제 하다가 있고 하다가 있는데 이때 하다는 두의 뜻이고 이때 하다라고 하는 뜻은 매니의 뜻이었어.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있어야 돼. 살림에 묻혀 있어. 산속의 숲이지. 산숲이지. 지락을 모를 것까. 지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한 즐거움이야. 모를 것까. 이 모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 모를 것인가 라고 또 의문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안다라고 하는 어떤 서리법을 위한 물음이겠네. 그럼 이건.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연 속이거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의 어떤 지극한 즐거움을 나는 알고 있다. 뭐 이런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수가 목을, 이 수가 모 할 때 이 모가 이제 띠모자잖아. 그러니까 초가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로는 이제 초가삼간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이 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초가삼간 그러면 방이 세 개다 그런데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기둥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 기둥과 기둥 사이 이걸 한간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것이 다 합치면 뭐야? 삼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초가삼간 그런 얘기는 방이 세 개다는 뜻이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 칸살이라 그러는데 그 칸살이가 세 개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작은 집이야.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어떤 가난한 어떤 삶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많이 썼지. 벽계수 알패 두고 벽계수 그러면 이제 풀을 벽자에다가 계곡객자 그 다음에 물수자 해서 푸른 계곡물 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그런 푸른 계곡물을 앞에 두고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 울울이, 울창한 속에 풍을 주인 되었어라. 풍을 주인이 될 때 이 풍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달을 말해. 그러니까 바람과 달의 주인이 되었구나라는 얘기지. 이건 이제 감탄형 어미니까 일종의 영탄법이 쓰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주위에 뭘 갖고 있느냐 하면
벽계수, 송죽, 풍어를 갖고 있어. 이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의 자연의 세계거든. 그러니까 이 자연의 세계에 둘러싸여 있는 거지.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이 살림에 묻혀 사는 즐거움인 거야.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누구고? 풍월주인인 거고. 그러니까 따지고 본다 그러면 여기 인해생에는 어떤 생이냐면 살림에 묻혀서 즐겁게 지내는 삶이고,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풍월주인이 되는 삶인 거지.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과 같다? 옛날 사람 풍류와 같다 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때 이 홍진과 이 살림은 서로 반대되는 세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풍월주의는 결국 자연 속의 삶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만족감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 것 같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이거는 엊그제니까 과거고 이거는 현재인 것 같아.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 작품의 소재가 되는 어떤 계절적 배경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 도화 행화는 도화, 행화. 이거는 이제 복숭아고 이거는 살구지. 그러니까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석양 속에 피어 있고, 녹양황초는 양과 초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버드나무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풀이 되겠지. 새우 중에 푸르도다. 이 우는 이제 비가 되겠고, 이거 가랑비겠네. 예, 푸르도다. 이거는 전형적인 대꾸네. 도와 행화는 녹양방초는 석양리에 새우 중에 피어 있고 푸르도다. 전형적인 어떤 대꾸구만. 그런데 이제 도화와 행화, 이거는 이제 색깔이 흰색 또는 이제 옅은 붉은색 이거거든. 그리고 석양이라 그러면 이제 붉은색이겠고, 녹양방초 버드나무와 풀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푸른색 같지? 이거 비가 내리는 경우는 안개가 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흰색 정도가 딱 알맞을 것 같아. 그리고 푸르도다. 역시 푸른색이야.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색채 대비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경치를 묘사하고 있는 거네.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네. 이 말다라고 하는 말은 재단하다라고 하는 뜻이지. 그러니까 칼이나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조화신 공이, 조화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은 조물주라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들어낸 어떤 신, 그런 존재를 갖다 조화신이라고 그랬지. 공이, 여기서 이제 공 그러면 이제 어떤 능력 같은 거, 이걸 말하는 거겠지. 물물마다 헌사롭다. 헌사롭다라고 하는 말은 뭐 신비롭구나 이런 뜻이잖아. 여기 이제 사물마다 할 때 이 사물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도화, 행화, 석양, 녹양, 방초, 새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것들이 아주 신비롭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감흥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경치 묘사에 이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감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 수풀에 오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춘기 그러면 이제 봄 기운이겠지. 봄 기운을 갖다가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이제 겨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소리마다 교태로다. 이 교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아양을 떨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새들이 이제 봄 기운에 취해가지고 막 아양 떠는 소리를 낸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무라일체연이 흥이야 다를 소냐라고 또 묻고 있네. 근데 이때의 의문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서리법을 위한 어떤 그런 의문 같고, 이거 같다라는 거지. 흥이 같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충기를 못 내겨워 교태내는 소리를 내는 이걸 말하는 거겠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란 말이야. 여기서 물은 새를 말하는 것 같고, 여기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이 새가 하나다라고, 그렇다면 이거는
일종의 감정이입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사실은 봄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고 엄청난 지금 흥에 젖어 있어. 그런데 자기가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가 새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동일시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갖다가 새에게 이입해서 나타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결국 이 사람은 어떤 그 봄에 대한 흥이 고조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 12에 걸어보고,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로 엮은 울타리를 말하는 건데, 보통 요거는 이제 어떤 가난한 어떤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해.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용하여, 소요라고 하는 말은 자유롭게 논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고, 음영이라고 하는 것은 낮게 실을 읊조리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지. 산일이 적적한데, 산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산속에서의 일상을 말하는 거고, 적적하다라는 얘기는 하는 일 없이 심심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혼자로다 라고 할 때 이 한자가 바로 한가로울 한자지. 그런데 그 속에 참다운 미, 이거는 맛인데 무슨 맛을 말하는 거지? 안 흘리는 사람 없이 혼자로다, 혼자이구나 라고 또 감탄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이 산속에서의 일이 적적해. 그런데 이게 참다운 멋이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산속에서의 일상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 이걸 말하는 거거든.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하는 일 없이 심심하지만 이게 참다운 맛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참다운 맛이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그러한 어떤 멋,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가롭게 이제 지내고 있는 그 자연 속에서의 어떤 그 멋이 자기 혼자만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것들을 드러낸 거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산속에서의 삶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그래서 한중진미라는 말로 지금 이 사람은 얘기한 거지.